예, 그리고 너무 단 거 종류, 예, 네. 그런 거 피해 보려고 그렇게는 하는데, 또 집에 뭐 주변 옆에가 맛있는 거 보이면 잘 집어 먹어요. 예. 그리고 뭐 올려주신 거 내용 봤더니 네네. 다른 거는 그런저런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곡물군하고 네. 뭐 이런 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육류는 네. 제가 기름진 것들은 뭐 보이면 좀 먹는 편이고, 예, 네. 그리고 채소 중에도 보니까 소금에 절인 채소류가 들어있네요. 예, 네. 근데 채소들 좀 약간 뭐 이 간간한 것들 이런 거는 사이사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김치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찌개류나 이런 거 보이면. 그래서 그런 건 좀 차이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가당류 제품 이런 건 안 먹기는 하는데, 예, 근데 이제 확실히 먹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탄수화물 종류가 약간 그 입이나 치아 쪽이 좀 빨리 텁텁해지는 느낌? 이런 거가 보통은 좀 있고, 그리고 밤늦게 먹으면 뭐 보통 다른 거는 좀 먹어도 그렇게 이렇게 부담 가거나 티가 안 나는데, 예, 근데 탄수화물 종류는 밤늦게 조금 먹으면 티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덜 개운한 느낌? 예,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는 식곤증. 식곤증은 저는 좀 그 탄수화물 종류 먹으면 식곤증이 좀 있어요. 확실히. 예. 일단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체중의 변화라든가 좋아진 결과가 있나요? 뭐 좋아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먹기 전 체중이 뭐 82, 83 요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76 근방에서 더는 안 내려가네요. 예. 여기서 그냥 계속 그 상태예요. 뭘 어떻게 먹어도. 예. 한 6kg 빠지셨나요? 6kg. 예. 6kg. 많이 빠졌. 많이 빠졌네. 더 빼야 돼. 예. 딱히 뭐, 더 빼고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근데, 확실히 조금 가벼워져서 그런지 다른 건 몰라도, 운동 가벼워졌어도 무릎은 조금 시원찮았는데, 오른쪽 무릎이. 예, 근데 운동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아침에. 근데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건 운동 쪽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먹는 거랑은 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장 소장님은 저탄수화물 식사를 실천한 적 있나요? 글쎄 저는 그 식사 쪽에 대해서는 제 관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시는 대로 드시기. 사모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네. 여태껏 또 장가 가기 전에는 어머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데 뭐 체중 변화 없고 큰 질병이 없으니까 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서 이렇게 뭐 저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금기시하고 이러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권장식품에 보면은 공유군에는 이게 이제 이 권장보다도 여기 이제 주의식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이 주의식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흰쌀밥, 잡곡보다도 흰쌀밥을 먹는 편이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뭐 토스트나 이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군에서 좀 피해야 될 거를 지금 먹고 있는 상태고, 어육군류에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주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다음에 뭐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먹으니까, 채소는 뭐 저염에 절인 어떤 뭐 절임식품이라든지 채소는 이제 많이 먹는 편이니까 주의식품에서는 좀 빠져 있을 것 같고요. 버터, 마가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잘 안 먹고, 이제 치즈는 가끔 이제 먹는다고 봐야 되고요. 과일은 이제 뭐 계절 과일들을 먹고 있으니까, 이건 주스류는 이제 거의 안 먹고 생과일로 먹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네요. 우유 쪽에는 일반 씨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가공우유, 바나나, 초코, 딸기 이런 것들은 먹지 않고 씨유 상태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마시질 않고, 설탕, 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이죠. 뭐 이렇게 뭐 가끔 먹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식습관은 큰 변화는 없고, 네. 아침에는 주로 이제 뭐 빵하고 우유하고 과일을 먹어요. 점심에는 점심 저녁을 이제 차려주는 밥상, 한식. 그거를 이제 먹는데, 보면 요즘에 이제 점심을 먹고 오전에 이제 일을 하니까 점심에 이제 출퇴근하면 13,000보를 걷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13,000보씩 걷는데, 일하는 거하고 걷는 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에너지가 좀 소비가 돼야 된다 그러나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잠을 한 뭐 30분, 1시간 정도 잤으면 좋은데, 타이머를 맞춰놓고서 30분, 1시간 맞춰놓고서 자는데 결국은 2시간을 넘게 자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잠 많이 자서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잠 많이 자는 거 뭐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잠을 자야지, 잠을 억지로 참고 이렇게 있으면은 정신이 집중이 안 되니까 낮잠은 이렇게, 근데 시간은 뭐 이렇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쪽으로 좀 줄이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서는 뭐 거의 뭐 물 외에는 마시는 게 없으니까요. 요즘에 체중이 한 72kg 나가던 게 한 70kg, 잘하셨네요. 70에서 77.5, 70.5. 네. 그러니까 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은 최근에 한 뭐 1kg에서 1.5kg가 빠졌다. 그래서 70m로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67, 68 정도. 네. 허리둘레도 좀 줄여야 되고, 이게 이제 뭐 탄수화물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일상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체중 줄이시고 배 들어가게 하려면 좀 양을 줄이셔야죠. 뭐 먹는 소식. 양, 조금 줄이시면은. 저는 한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거래처에 가면 항상 커피 음료수를 주잖아요. 이렇게 외부 사업장 방문하면. 근데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음료수를 다 끊어 봤어요. 이제 우리 사실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2kg씩 빠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음료수만 조금 우리가 덜 마셔도 좀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박은서 선생님은 어떻게 저탄수화물 식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저는 일단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합니다. 육류 위주 식사가 두 끼? 안 먹으면 허전해요. 아침에도 고기 먹고 점심도 고기 아침에도. 세 끼 다 고기 먹으면 좋겠고, 일단 밥상에는 김치 없어도 되는데 고기 종류는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안 먹으면 괜시 어지러워요. 그거 안 먹었다 생각해.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제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식단 관리, 뭐 건강 관리 말을 많이 하는데, 직접 저번에 이제 여기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녁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면 종류보다 사는 거, 제가 말씀드린 1개 반, 2개, 거기다 이제 밥까지 먹어서 이렇게 먹는 편인데, 라면을 끓인 지가 딱 1달 정도 됐고요. 저녁 간식 먹는 거를 많이 줄였어요. 그랬더니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요. 부피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골격이 줄은다 그럴까요? 지방이 빠는 느낌이에요. 근육은 그대로 있는 대신에 그래서 옷을 입으면 분명 몸무게는 비슷한 건데 체형이 너무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어보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저녁만 줄였더니 몸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뭐 얼굴 세수를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얼굴에 윤기가 도는 거예요. 그게 제가 스스로 봐도 그래요. 화장을 하나 안 하고 떠나서. 그래서 그때 제가 농담을 세수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건데 제가 봐도 세수 딱 하고 나면 여기는 기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못 없애겠더라고. 근데 여기서 빛이 나서 내가 얼굴에 그러니까 거의 2달 됐어요. 그렇게 실천한 지. 그런데 라면 생각이 정말 안 나요. 근데 고기는 눈앞에서 마른거려서 고기는 먹고 있는데 완전 고지방 식사를 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잘 맞다. 그래서 대신 저는 단 거를 음식은 싫어해요. 그리고 조미료는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집 자체 조미료가 없고요. 그러니까 맵고 짜고는 있는데 간이 좀 짜고도 일단 조미료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안 먹었던 게 가장 저한테는 지금 건강에 도움이 됐고요. 다른 음식 가리는 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건강교실에 참여해서 맞아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수혜자예요. 네. 뜨뜻했어요. 그 늦게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5개 먹을 거 3개만 먹자. 이러다 보니 이제 진짜 저번에 진재근 국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항상 반지 물론 영양도 있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영양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 가까우신 분이 저탄고지로 한 10kg를 단기간에 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는 그런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탄수화물 식사는 이제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까지 먹냐에 따라서 아주 적게 먹으면 또 그것도 이제 건강에 안 좋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보통은 50 내지 60%의 탄수화물 섭취 시가 사망률이 가장 낮다라고 그래요. 50에서 60% 정도. 네. 근데 이제는 70% 이상 탄수화물을 먹거나 40% 이하로 탄수화물을 먹는 경우는 사망률이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위험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밥만 생각하잖아요. 주식, 밥이라든가 면. 근데 사실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적게 드셔도 그 탄수화물이 많이 줄지 않아요. 야채라든가 과일에도 다 탄수화물이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자를 먹거나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분에 포함이 되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 걸렸잖아요. 못 먹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비만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비만 협회 뭐 이런 데서는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식사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 상황에서 보면은 주로 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되는 게 음료수. 우리가 이제 어디 방문하면 이렇게 음료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료수에 이제 당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간식류, 뭐 과자라든가 뭐 비스켓 이런 거에도 이제 많은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식사를 제대로 하고 간식이라든가 음료수만 줄여도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을. 예.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을 저는 이렇게 영양사분들은 이제는 뭐 식품군까지 해서 식품 단위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밥은 뭐 3단위 뭐 이래가지고 아주 정밀한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밥을 만약에 내가 비만하거나 살이 쪘다 그러면 밥 3숟갈만이라도 덜어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먹는 양보다는 조금의 양을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체중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체중 변화가. 근데 이제는 항상 그 먹는 양이 활동량이랑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먹는 양을 조금만 줄이든지 활동량을 조금만 느리든지 이런 어떤 균형이 깨지면은 체중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먹는 양을 늘리고 활동량을 줄이게 되면 체중이 급격히 또 증가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결론은 아주 저탄수화물은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한 50% 정도는 아주 적게는 45% 정도까지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식사량,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은 통곡물. 그래서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공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탄수화물에 대가실 것 같아요, 공 원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네. 오늘 주제가 저탄수화물 식사예요. 네, 네, 공 원장님의 그런 어떤 사례들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이제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잠깐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통곡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이 우리가 쌀인데 쌀 같은 거를 좀 덜 도정한 거, 덜 깎아낸 거. 이런 거에는 이제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 있는데 지금 하얀 쌀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는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덜 깎은 그런 뭐 현미라든가 호밀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더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육류 중에서는 조금 저지방 있는 그래서 육류에서는 살코기, 흰살 생선, 뭐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이제 콩류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채소는 대부분의 채소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유튜브에 유명하신 약사님은 우리들한테 채소와 과일은 제한 없이 드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채소와 과일이 아주 몸에 좋다고. 과일에도 당분이 있잖아요. 천연 당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거는 이제는 가공된 설탕 이런 것들이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서 더 이런 어떤 질병들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일이라든가 또 지방에서는 이런 어떤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식사를 줄이는 반면에 약간의 지방 퍼센트를 올리고 단백질을 조금 올려서 드시는데 가능한 한 식물성 균으로 드시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유도 저지방 유제품을 드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기 우유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목욕탕을 가면은 항상 커피 우유를 사주셨어요. 커피 우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엄마가 꼭 우유를 사주셔가지고 우리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 목욕탕에 가면 엄마가 꼭 이게 나오면서 어느 영화에서도 이렇게 목욕하고 나오면서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가족이 이제 빨대로 빨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 이렇게 광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인공.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이 자제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한번 먹자. 맛있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천하면서 뭐 이제 어쩌다 한 번은 건강에는 안 좋지만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오늘 저기 강의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서 네. 그냥 우리 박은수 강사님이 그거 듣고 있다가 네네네. 제가 할 말이 좀 많이 있어서 어머.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 상황이 그래서 제일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실천 그렇고 방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제 문제점. 그리고 탄수화물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들어있다는 문제 이야기. 또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 몸에 맞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쵸. 뭐 어떤 걸 먹든지 뭐 탄수화물만 먹든 고기만 먹든 뭘 먹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있는 성인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경계에 있는 분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식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 몸에 맞는 거를 기본을 알고 자기 몸에 맞는 거를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질병이 올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었던 거를 끊는 거 그리고 끊고도 정상적으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실행을 했었고 실제로 식이요법은 저 같은 경우에 30년을 넘어 했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는 현미쌀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제가 그거를 30년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건 안 돼. 그래도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함정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제 식단을 찾은 거고 찾기까지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제 극단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극단적인 방법 저탄 고지로 해서 일단은 살을 뺐고 살을 빼는데 그 살이 결국은 뱃살 이런 걸 뺐는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수치가 일단 다 좋아졌고 그리고는 이제 차츰 이제 제가 먹는 거를 칼로리를 계산한다든지 또 어떤 영양소가 어느 정도 있다든지 각 종목별로 제가 그거를 다 찾아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오는 거고 그래서 수도 없이 하루에 4-5번씩 여기 손가락을 찔러가면서 당을 체크하고 또 하루에 몇 번씩 혈압계를 갖다 놓고 혈압을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한 2-3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적었던 게 이번에 이제 나올 책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 게 옳다 저도 그렇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탄고지하라 그러면 사람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 말 맞더나 뭐 몇 프로 이상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거 갖고 탄수화물 안 먹었다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밥 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채소라든지 모든 거에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어요. 결론은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그래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저탄고지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중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맞춰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지혈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거의 전부 다가 탄수화물 과 상태거든요. 당뇨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탄수화물이 과다지 적어서 문제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제가 전화기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애들한테 방을 주고 집사람 방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뭔가 카톡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제가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갑자기 내가 주제를 까먹었어요. 네, 현재 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로 실천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되 특히 이제 단백질이 좀 많은 쪽. 채소를 먹되 어차피 섬유소는 많으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우리가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거를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주로 단백질도 콩으로 되 있는 종류라든지 또 음식 중에서 그러니까 채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단백질이 많은 종류들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육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골라서 먹고 또 밥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서 먹을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먹고 운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한테 맞는 거를 결국은 저만이 맞는 거를 결국 결론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노력하면서 앞으로 얼마만큼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숙제고요. 그래서 뭐 보통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당이 있거나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약을 끊었을 때 그리고 식이요법을 해도 안 되더라. 무조건 안 되니까 약을 평생 먹어야 돼. 이거를 깨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쪽으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 저처럼 하는 사람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밥이 과하고 당한 사람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밥 일주일만 줄여봐라. 정확하게 절반을 줄이든 뭘 줄여도 수치를 떨어지는지 확인해봐라.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고요. 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필요하면은 오래 드신 분은 반알부터 줄여서라도 한번 또 드셔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리고 또 동기부여할 때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할 때의 평균치라는 부분에 이게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정상 수치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도 정상이 여기 수치도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여기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 여기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있고 또 정상인 사람인데 내한테는 여기를 정상으로 맞춰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에 정상을 맞춰야 되는 사람은 여기 가면은 그거는 정상 수치 안에 있지만 이거는 환자예요. 근데 그거를 관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먹는 식단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어느 병원에서 그걸 신경을 써주냐고요. 아무도 안 써줘요. 그건 내 밖에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후유증이라든지 그다음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때문에 온다. 어떤 상황에서 온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림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려서 그분들 중에 실천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실천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실천을 그래도 좀 덜 한 거겠죠. 그래서 절반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잇몸 관리가 안 되는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아가 안 좋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치아까지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 볼 때가 제일 기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제가 했던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제가 혼자서는 어떤 그게 또 제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의사들 중에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조율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얼마만큼 자기 관리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무조건 100% 어느 게 옳다.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건강해지실 수가 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더라.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주셔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운동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네. 사실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식은 진짜 30년을 넘어 했거든요. 사실은 현미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조금 있다고. 왜냐하면요. 사실은 현미에 들어있는 그 영양가는 전체 한 알에 들어있는 거나 한 공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많은 양에 들어있는 현미의 어떤 그런 성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현미를 먹거나 백미를 먹거나 그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양의 문제거든. 예를 들면은 백미밥이 나쁘다 해서 절반 먹는 거나 아니면 현미밥이 좋다 해서 한 공기를 먹으면 똑같아요. 그거는 결론은 똑같아요.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영양소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현미살을 발효를 그러니까 싹을 틔워서 먹어야 된다. 또 그다음에 현미살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생으로 먹어야 된다. 옛날에 안현필 씨 생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현미를 그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 눈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먹어야 된다. 별소리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신 얼마만큼을 어떻게 잘 먹느냐. 혹시나 백미는 당연히 현미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 현미도 양을 얼마나 먹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잘 먹어야 되고 제대로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일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일이 좋은데 과일도 당 있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다고 왕창 먹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서 뭐 문제죠. 네, 조금 먹어야 되는데 또 워낙 먹을 게 천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다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집 앞에 맛있는 게 그냥 배달돼 오잖아요.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예, 그래서 참 요즘은 너무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보니까 그걸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회식 자리가 많으면 또 우리는 한국 문화는 회식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녁에 일과 후에 이런 어떤 모임들 아마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 많은 식당이 굶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네, 모임도 많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모임 문화가 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끈끈한 이런 어떤 정의 문화 왠지 1차만 하면 또 서운해 2차까지 되고 그런 어떤 그 정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도 다른 거에서 또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다면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려고 한다. 그래도 저탄수화물 시게 하면서 양을 조금 줄이면
금방 이렇게 체중 조절이 되는데 사실 이 먹는 양을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먹는 게. 이 어떤 식욕이라는 게 우리 그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욕구. 그러다 보니까 이 욕구를 절제할 수 있으면 참 이런 자기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그래도 그 꾸준히 이렇게 건강 챙기게 되는 게 예, 이렇게 화요일 날 저녁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경이 이게 딱딱하고 또 이 화요일 날은 마치 또 아침 그 입송 모든 거하고 이게 딱 세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리듬이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고 또 그것도 이제 실제 또 옆에서 하는 분 없으면 이 하기가 왠지 좀 하다가 그만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게 쉬운데 근데 또 공 원장님 하시는 것도 보이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뭐 그러면 뭐 이 땡기고 어떻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예, 편하게 가는 편이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게 확실히 좋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건강 교육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사업장을.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천이잖아요. 실천하고 또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날만이라도 건강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 써보자. 또 오늘 나의 습관 중에 뭐 문제가 뭐가 있었나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 매일 우리가 실천은 못해도 화요일만큼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 소장님.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큰 행복인데 그게 이제 정상인들은 그게 되죠. 근데 이제 뭐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 이제 뭐 좀 병이 계신 분들, 치매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그죠? 예. 어른들이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게 우선 사탕,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제일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전혀 못 드시잖아요. 먹는 거는 다 관리를 하니까 뭐 약만 잔뜩 주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참 그 건강한 그 생활인데 하여튼 먹거리가 풍부해져서 우리 이제 비만해지고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낀 부분이 다시 뭐 소식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고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아직 부리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어느 정도 딱 양이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소식을 좀 의식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일 와닿습니다. 소식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1년 후에 장 소장님은 이 허리둘레를 공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의 허리둘레. 홀쭉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박은서 선생님. 네,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체중이 덜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유혹할 때는 먹는 걸로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집에 사탕도 5, 6kg 정도가 있어요.
청포도부터 해서 레몬 아이스까지 가지고 종류별로 2kg, 3kg 샀던 게 한 7kg 박스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사는 쪽 지금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 좀 있는데 항상 보니까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정장이 자꾸 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의 모습을 살짝 이렇게 측면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그래서 그럼 빼야지 하는데 그렇게 뭐 몸으로 와닿는 질병이 없다 보니까 또 먹는 거를 잘 먹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저번에 건강교실 하면서 그때 막 체중도 좀 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라면을 첫째는 안 먹었어요. 라면이 있는데 안 먹고 라면도 종류별로 사잖아요. 라면을 좀 덜 먹고 그리고 간식 10시 반 11시에 먹었던 간식을 9시쯤 이렇게 줄었는데 체중이 한 3kg 정도 싹 빠지면서 이제 배 쪽, 그러니까 먹어서 불러온 배 있잖아요. 윗배 이게 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체형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몸도 가볍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음식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절로 빠져서 지금은 좀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장롱 속에만 있던 옷을 꺼내서 입게 되고 아무 티를 입어도 괜찮다. 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음식 하나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 소화불량 걸린다는데 저 그거를 없었으니까 먹었고 근데 지금 이제 실천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표나는 게 이제 얼굴 안색, 착색이라는데 이게 딱 표가 나는가 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실천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허리둘레 이거는 제가 가장 크게 체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선 선생님이 가장 덕보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2달 만에 너무 효과가 커요. 정말 효과 커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해봐서 그런가 봐요. 그 전에는 신경 안 썼어요. 먹을 것 다 먹고 그래서 뭐 음료 가자 이거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닌데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셨게 실천을 딱 했는데 효과가 가장 커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어떤 건강교실에서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께 무슨 시상식 그래서 체중을 찍어놨어요. 제가 그 반바지만 입고 해서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이어트 할 때 배가 막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정말 여자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중만 찍어놓은 거 있는데 5, 6kg가 확 줄어요. 5, 6kg. 근데 그렇게 줄는데 다른 데는 이제 탄력 이런 거는 상관없이 복부 그 상체 위주 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제가 되게 효과를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 식단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위주로 먹는다는 게 새끼 다 고기 먹고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해도 먹어. 고기는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김치 같은 거는 안 먹어. 변비 이런 건 없으세요? 어디요? 변비. 없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일단 먹는 거 많잖아. 다른 사람보다 양이 많아. 네. 저녁만 안 먹을 뿐이지. 네. 아무튼 저녁을 좀 연말쯤에 가서 그 어떤 1년 동안 이렇게 건강교실에 참여하면서 건강의 변화가 아주 좋아진 분 이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뭔가가 우리가 칭찬하는 상은 못 주고 칭찬하는 이런 시간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건강교실에서는 1년 동안 자기의 변화를 발표하는 시간 이런 시간 그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연말에. 그렇죠. 자기 변화 1년 동안 뭐 변화가 없었다. 변화가 나빠졌다.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어떤 자기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예.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네. 영양제를요. 네. 좀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에 과다 섭취라 그래서 뭐 네. 권하지 않는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권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네랄 뭐뭐 먹어라. 영양제는 뭐가 이렇게 먹으면 좋더라. 근데 몇 가지는 있잖아요. 뭐 비타민 C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먹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먹으면서 한번 여쭤봐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양제. 영양제는 약사한테 상담하세요. 아니면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저는 사실 몇 개만. 비타민 C만 먹고 거의 먹는 게 없어요. 저는 음. 먹는 게 없어가지고요. 공 원장님이 조금 아시면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먹고 있는 것은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 원래 이제 비타민 C를 먹었다가 비타민 C가 이제 그 결석의 요인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먹다가 이제 다시 지금은 또 먹는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하루에 6알. 그거 봐요. 1ml짜리 6알. 그래서 6. 예, 2알씩 하루 3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장약, 기본 우루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방간도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좋아지기는 했는데 피로라든지 그런 간 대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려니까 사실은 좀 필요해서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알 정도 이렇게 먹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만든 거, 그러니까 우리 당이나 혈압이 좋은 제가 키운 걸로 만든 환을 빚어서 먹는 거, 뭐 그런 정도는 계속 먹고 있고요. 자기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족하기 쉬운 쪽, 그런 쪽은 먹는 게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건 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집사람은 이렇게 책자들을 지금도 보니까 옆에 있는데 이런 어떤 영양요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단순한 거는 자기 잘 아니까 대신에 이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쓰는 영양요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준비를 해서 저한테 주니까 저는 막 감사해가 주는 대로 먹고요. 보통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종류들은 뭐 먹어주면 상당히 도움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뭐 영양제를 먹으면은 내 몸이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뭐 어디를 따라하든 간에 괜찮은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식사를 제대로 한다. 정상적인 식사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요즘의 식사가 옛날에 먹던 화학 비료, 요즘 농약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된다. 저는 쪽으로 조금 네, 중심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이렇게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검사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섭취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드실 필요는 없죠. 식사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공 원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들 많이 드렸어요. 그렇긴 한데요. 여하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고 우리가 서로한테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멤버들이 건강한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나도 도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참 좋고요. 제가 처음 사실은 시작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제까지 이렇게 건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했는데 뭐 여기서 모이면서 뭘 할까? 뭐 그런 사실은 조금 생각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진짜로 그런 동기부여들이 되어지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기까지 우리 최민정 선생님 원체 집중해 수고해 주시는데 그 수고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그만 도전을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